시킨 사교육도 있어요. 그래서 아. 이번 기회에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한 35만 원 선까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이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교육비를 지출을 갖다 좀 줄이시겠다고 하신 부분이 가장 어려우시면서도 그 좋은 결단을 내리신 것 같은데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자녀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을 갖다가 더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거는 부모님들이 노후를 갖다가 안전하게 준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녀한테 큰 짐이 안 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비하고 이 생활비 부분을 일정 부분 줄이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네. 또 한 부분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대출 금리가 점점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출 이자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좀 상환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좀 고려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부분 지금 현재 여유자금 갖고 저축을 하시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보험비 부분의 그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한 7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 다시 점검을 해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판단을 내려봤습니다. 예. 계획대로 이제 잘 진행이 되신다면 일반 생활비에서 한 30만 원 정도, 교육비에서 35만 원, 훨씬 65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대출금 조금만 상환해도 한 70만 원 정도 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전략을 짜야 할까요? 정답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상담을 해드릴 때 보면은 안정적인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예적금의 한 30% 정도 포트폴리오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위험은 있더라도 수익률이 높은 펀드라든지 그런 투자형 상품의 한 40%, 그 다음에 보험 부분에 한 30% 정도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시게 되면 이 차트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유자금 70만 원 중에서 적금의 일부, 그 다음에 펀드의 일부, 그러니까 그 보험과 관련된 부분에는 전혀 추가로 투자하지 않고요. 적금과 펀드에 투자함으로써 이 그 비중 자체가 네. 자연스럽게 여유자금이 적금과 펀드로 들어감으로써 적금의 비중이 한 24%, 펀드가 한 30%,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보험이 46% 다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금의 30%, 펀드의 40%, 보험의 30%가 당장은 그 구성을 못 하시더라도 이렇게 여유자금이 생길 때 어떤 큰 그림을 그려놓으시면은 그 여유자금 생길 때 보험 쪽이 아닌 나머지 구성 비중이 낮은 쪽에 투자를 하심으로써 자연스럽게 포트폴리오 짜신 대로 투자 구성비가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팀장님, 저 궁금한 게요. 그리고 박준희 주부님의 그 자산 비율을 보면 지금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보험이 70%나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오랫동안 들어왔던 거기 때문에 또 중간에 왜 그 보험은 중간에 해약하면 굉장히 조금 좀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46%까지 좀 어떻게 좀 감행을 해야 됩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보험에 대해서 어떤 그 해약을 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네. 단 기존 보험 중에서 그 보장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우선적으로 지금 당장 손해를 보시더라도 해약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 보험에도 이제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나 자신을 위한 보험이 있고요. 네. 또 이제 가족들을 위한 보험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보험은 연금보험처럼 노후를 대비하는 보험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가족들을 위한 보험은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들이 보험금을 받아가지고서는 생활할 수 있는 종신보험 같은 것들이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 투자형 보험도 있습니다. 변액보험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보험들이 있는데 그런 보험 특성에 맞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상품 자체에도 포트폴리오를 짜듯이 보험 자체에도 종신보험 비중과 연금보험 비중과 그 변액보험 비중을 갖다 어느 정도 자산 포트폴리오를, 보험 포트폴리오를 짜셔서 투자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구체적으로 전략을 세워주셨는데 박춘희 씨는 노후를 대비해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건물을 사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도요. 저도요. 그게 이제 노후 대책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네. 가능할까요?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 부분들이 상당히 다양한 대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전에 비해서 그 부동산과 관련돼 가지고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제약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그 부모님들이 막연하게 그 부동산을 갖고 그다음 상가를 통해서 임대소득을 받고 거기서 수익을 갖고 그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도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닌데 예전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 막연한 어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연한 그 기대나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한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자산을 정리하는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모으고 불리고
지키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반드시 맞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령이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늦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단계가 모으거나 불리는 단계 전체 하셔야 될 단계인데 아직 자산 부분이라든가 부채에 대해서 기본적인 큰 정리가 안 되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임의로 이렇게 일반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산을 갖다 정리하고 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지금 자산 현황이 얼마고 미래의 돈이 내가 얼마나 필요할 거고 또 그럼 내가 미래의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지를 혼자 하지 마시고요. 남편분하고 같이 상의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어떤 목표를 세우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으는 단계는 말 그대로 자산을 잘 모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너무 공격적인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산을 갖다 안정적으로 모을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장기 투자 형태가 될 것 같고요. 불리기 부분은 조금 위험을 안더라도 그 수익률이 좀 높은 것들 그런 거에서 좀 적극적으로 투자하실 필요가 있고요. 나이가 드실수록 현금화하시는 게 맞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녀들한테 주는 것도 좋지만 나이가 들수록 내가 편할 때 돈을 쓸 수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때 당시는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아유 팀장님 한번 만나갖고서는 이렇게 속 시원하게 한번 관리를 좀 받아보고 싶고 전략도 좀 짜보고 싶고 그런 욕심이 누구나 한 번씩은 다 드실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전문가분들한테 상담받고 관리받고 하려면은 이게 또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좀 드는데요. 그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요. 뜻 있습니다. 예. 뭐 무슨 말씀이냐면은 적극적으로 하시면은 어디든지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거액 자산가들한테 우선 제일 먼저 정보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저뿐 아니라 저와 똑같은 일을 하는 분들한테 정보를 많이 받으시는데 이제 최근에는 옛날하고 다르게 그 정보에 대한 어떤 오픈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인터넷 들어가셔도 되고요. 신문지상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그 한두 분, 그 서너 분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 신문에서 이렇게 뭐 칼럼을 보시고 적극적으로 전화를 주셔가지고 굉장히 그 적극적인 그 상담을 하시기 때문에 네. 심지어 찾아오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을 어떻게 문전박대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상담을 해드리는 경우가 있듯이 여러분들께서도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그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찾으시면은 비용 안 들이고도요. 충분히 좋은 정보들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적극적으로. 모든 네. 분들이 박 팀장님을 찾아가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신혼이자 임신 7개월이 된 우리 유긴선 씨 자산 분석과 자녀 교육에 대한 전략을 좀 알아볼 텐데 고소한 냄새가 나는 신혼생활이잖아요. 어떻게 꾸려가시는지 먼저 보실까요? 경기도 안양에 살고 있는 또 한 명의 살림의 여왕.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새내기 유긴선 주부. 신혼연기가 물씬 풍기는 소파와 결혼사진. 부부 침실에는 누우면 단잠에 빠져 일어나기 싫을 것만 같은 아늑한 침대. 신혼이라 집안 구석구석 깨가 쏟아지네요. 여기 쓰시면 안 돼요. 오, 신혼집에 빨랫감이 수북수북? 이 수돗물이 나올 때마다 빨래를 돌리면 물세, 정세가 많이 나오니까 모았다가 돌리려다 보니까 좀 이렇게 쌓이네요. 쌓이면 돌려요. 출산을 3달 앞둔 유긴선 주부. 예쁜 아기 용품만 눈에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꼼꼼하게 이것저것 살펴봅니다. 하지만 나올 때는 알뜰 주부답게 빈